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FT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희가 시장 관련된 브리핑은 허브리핑 장 마감 후에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시는 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산중공업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신규 리포트가 좀 나와줘서 같이 볼까 해요. 이런 거 하나씩 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원전은 작아져도 시장은 커진다 라고 해가지고 길게 리포트가 좀 나와줬습니다. 수형 원전은 넷제로에서 우주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 라는 기여도 그린플레이션이 쏘아올린 작은 공,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린플레이션하고 전력난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보자면, 우리 이런 내용을 다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그 종목 기업이 어떤 이슈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플레이션의 우려. 그린플레이션은 탄소 중립과 환경규제 강화로 산업금속, 화석, 연료 투자 감소, 공급이 줄어드는 반면 전력 수요는 증가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유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게 그린플레이션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회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수요 회복이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돈도 많이 풀려가지고 많은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공급망 문제가 겹치면서 지금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수급 불균형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인플레가 나와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세계 전력 생산의 대부분은 사실 석탄하고 천연가스입니다. 근데 그 전력 생산의 대부분이 두 가지 원천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 석탄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고, 이걸 또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하고 아시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죠. 글로벌 탈석탄 연료화가 진행이 되고 있으나 석탄 생산은 여전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까지 인구 대국에서 어느 정도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선방해 줄 수 있을 만한 키워드로 수력과 풍력 이 정도를 봤었죠. 태양광하고. 하지만 이게 어떤 이슈가 나와줬을까요? 어떤 키워드입니까? 부족하죠. 왜? 기후변화 때문에. 아직까지 그 수요를 다 차지를 못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석탄 공급 문제로 인해서 중국에서 전력 대란이 좀 발생했죠. 206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는 키워드가 나와줬고, 30년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5% 이상 감축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20년도 기준으로 따져봤었을 때 중국 전력의 64%가 석탄 화력 발전에서 얻기 때문에, 이게 전력 사용량을 제한을 하거나 생산량을 제한을 하게 되면 석탄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좀 지금의 그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호주에 대해서 무역보복 이슈도 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석탄 수급에 차질도 생긴 상황이 있고, 그로 인해서 중국의 이 전력난 이슈도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하나씩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터플라이 에펙트라고도 하죠. 그 나비 효과 현상이 하나씩 좀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그래서 유럽 전기세 부담도 가중돼가지고 유럽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원전 개발하겠다 이게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한 타임 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천연가스 또한 마찬가지로 고점을 한 타임 형성을 해주고 살짝 조정폭을 만들어주고 있으나, 이 명확하게 무조건 잡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4분기까지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의 가능성을 필요로 한 국가들을 한번 좀 보자면, 뭐 프랑스를 보자면 잘 아시겠지만 10월에 마크롱 대통령이 이 300억 규모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SMR 개발, 그리고 원자력을 활용한 이 수소 생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와줬습니다. SMR도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고, 원자력을 활용을 해서 수소를 생산하겠다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사실 메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린 에너지의 끝판왕은 원전이 아니라 수소입니다. 네. 근데 이 수소를 상용화 시킨다라는 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상용화 되기까지는 엄청 어렵고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기술 자체가 개발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2030 지금부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투자를 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기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억 유로죠. 1조 4천억 원까지를 원자력 발전에 정부 자금으로 투입하겠다고 나와줬고,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하는 것도 첫 번째 목표로 꼽았습니다. 5년 동안 41조 원
정부 자금 300유로를 저탄소 항공기, 그린 수소 생산, 산업 첨단, 스타트업 등 10대 하이테크 분야에 투입을 해가지고 원전 기술이나 SMR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 보시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자금이 41조 원입니다. 이게 그냥 자금이 아니라요. 여기 다 안에 들어가는 거겠지만 이만큼의 투자가 집행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크롱이 이번 발표에서 프랑스 원전 정책 방향이 10년 만에 전환을 했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한번 나와줬고, 이 후쿠시마 1원전 대규모 사건이 난 이후에 의존도를 사실 줄이는 이런 정책의 기조를 유지를 해왔으나, 사실 지금부터 원전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걸 여실히 느껴버렸기 때문에 원전에 투자하겠다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 정책 자체도 바뀌어주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보시면 되신다라는 말씀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또한 마찬가지로 영국도 넷제로 전략에서 원전 재개하고 SMR 투자 등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죠. 프랑스가 원전 메인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을 늘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뭐 1조 4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뭐 영국 총리도 원전을 확대하겠다라는 방침도 이제 확립을 시켜놓은 상황인데,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영국이 전체 전력의 16%를 원전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노후 원전을 폐쇄를 해가지고 25년도 기준으로는 원전 비율을 10%를 줄이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넷제로 보고서 발표하고 나서 원전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유턴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원전 비율 확대라는 배경에서는 탈탄소 외에도 이 에너지 주도권에서 주권이 흔들리지 않는 포석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풍력 발전 비율이 17% 기준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이게 유럽에서도 사실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게 이거 풍력 발전으로도 부족하겠구나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2024년도 5월 말까지 뭐 대형 원전 1기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시행할 예정이고, 추가 원전 프로젝트 대형 원전, 수요 모듈 원자로 SMR, 첨단 모듈 원자로 AMR까지 정도 투자 결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퓨처 뉴클리어 이네이블링 펀드를 조성을 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 2020년도에 발표를 예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요거 키워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은 150기를 추가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죠. 15년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52기를 가동하고 있는 중국이 15년간 150기로 원전을 추가로 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노후된 이 석탄 화력 발전도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중국이 심각한 대기 오염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베이징 중국 때문에 지금 숨도 못 쉬죠. 한번 돌리기 시작하면 그냥 스모그가 장난 아닙니다. 근데 비화석 연료 이제 발전원의 비중을 높이면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라고 나와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원전을 150기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5년간 지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 한 중반 때부터는 이제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 최대 원전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점도 명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후 변화 대응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필요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한번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중공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원전 SMR SMR이 기존 원전 문제 상당 부분 해결을 해놨고, 이게 원전이 SMR로 가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SMR이 강화된 안정성을 바탕으로 화석연료 발전원 대비해서 경제성, 탄소 저감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를 해나가고 있고, 사실 수소 생산, 지역 난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도 가능하죠. 안정성에 대해서도 사실 위험 감소 그리고 제한 구역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사실 상당히 안정적으로 냉각만으로 안전한 상태가 유지가 가능하다. 지진이 나면 제일 안전한 것이 원전 지어둔 곳이죠. 그런 것도 한번 키워드라고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나다, 유럽, 중국, 러시아 할 거 없이 미국 전부 다 이 SMR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중공업도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두산중공업이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도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청정에너지로 사업 포트폴리오도 전환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2021년도 신규 수주 목표가 8.7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청정 사업하고 기존 사업 비중이 4대 6인데 이제 나중에는 어느 정도 기존 사업과 상장 사업 비중이 4대 6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로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전환점이 바뀌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너무나도 매력이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이 본질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외 대형 원전 수주 재개, 그리고 SMR 선전, 뭐 지금 체코, 뭐 폴란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흥국 국가들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이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사우디, 뭐 인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대형 원전 수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형 이제 8조 원 내로 잡힐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SMR 같은 경우에는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이제 22년도, 27년도 가량 약 3.3조 원 규모의 기자재 제작과 설치 관련 수주가 예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2년도, 27년도 그냥 5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게 결국 제가 두산중공업도 중장기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기존 사업에 이제 석탄, 담수, 건설 사업에서 국내 원자력, 해외 자회사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성장 사업에서는 뭐 가스, 신재생, 수소, 차세대, 원전까지 하나의 4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자세하게 해놔가지고 저도 이거 되게 이분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리포트 써주셔서 이분 되게 마음에 드네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다 브리핑 드렸었던 내용인데 요게 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수치화 해가지고 올려주셨는데 이 애널리스트 분 매력 있네요. 제가 항상 참고해서 보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왜냐하면 리포트라는 거는 여러분 운영사에서도 자문사에서도 다 리포트는 증권사에서 쓰는 거 봅니다. 다 체크하고, 왜냐면 그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분야에서 그 분야만 파는 애널리스트들의 그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재생 쪽으로 보자면 사실 중장기적 글로벌 탑티어 종합풍력업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태양광수력 ESS 등 신재생 분산 발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근데 수소, 대규모 청정 수소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 발전 시장을 선점을 해나가고 있고, 뭐 두산 피어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스터빈도 있고, 차세대 원전도 있고, 다 알고 있지만 결국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스터빈 관련돼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탑4 반열이 목표이고, 중장기적인 수소터빈 영역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건데, 이 가스터빈 시장 자체가 사실 벌써 전부 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이 완전히 자리가 잡혀 있는 시장에 파고들어서 그 점유율을 가져온다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가 글로벌 탑4인 거지, 지금 탑4인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시장 안에 들어가서 가시적인 퍼포먼스를 내겠다라는 것은 하나의 목표치일 뿐이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뭐 차세대 원전 SMR 시장에 선점을 해놓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대형 원전 수출을 통해서 글로벌 탑 플레이어 입지로서 수성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팩트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는 점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두산중공업이 해외 원전 수주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하고 팀코리아 일원으로 좀 참여를 하고, 한국이 수주를 못하더라도 사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게 되면 이 서브밴드로 들어가가지고 주기기를 납품한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 사우디, 체코, 폴란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 자체는 8조 원이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가 원전 2기 정도가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주 계약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두산중공업이 여기서 주기기 납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4천억 원 정도의 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원전 2기가 좀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여기에 납품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수준으로 봤었을 때 3, 4조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체코, 폴란드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이게 제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두산중공업이 지금 뭐 종목 좀 빠진다고 주가 1일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그 그림 자체를 잘못 보고 계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큰 그림의 판이 다 짜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림을 그리는 작가한테 이러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작가한테 작가가 예를 들어서
큰 도화지 안에다가 구체적인 뼈대를 그리고 그 뼈대 안에서 이제 뼈대를 잡아가고 있는데, 너 왜 그림이 이런 식으로밖에 그리지 못하냐? 네 그림 못 그리는 거 아니야? 네 그림 못 그리는 거 아니냐? 응? 너 이걸 그림이라고 그리냐? 혹은 아니면 아, 너는 실력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 주가의 작은 등락폭 자체 연연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제가 영상을 여러분 이 9천, 8천 얼마부터 영상을 올려드리는 사람인데, 제가 뭐 더 얻을 게 뭐가 있다고 해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 좋은 말씀만 계속 드리겠습니까? 좋으니까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게 팩트가 맞잖아요. 제가 언제 안 좋은데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만큼은 최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브리핑을 드린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저희도 이번에 200%가량 수익 청산 해놨어요. 주력주 갤럭시 모니터리를 NFT 관련주로 200%가량 수익 청산하면서 신규 주력주로 또 나갈 예정입니다.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좀 색다르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꼭 허브인처 TV 이벤트도 잘 잡아보세요. 이벤트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일, 2, 3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꼭 잘 잡아보시고요. 1년에 그래봤자 120만원인데 한 달에 10만원 투자해서 그래도 저희는 추천을 하고 나서 그 종목을 지속적으로 그 마구잡이식 추천이 아니라 종목을 정해두고 분석하고 관점과 투자와 안정적인 매매를 기반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시는 분들한테 3분 허브리핑, 그리고 뭐 VIP 특가 이벤트, 그리고 제로 브리핑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도 많이 받아가 보세요. 모든 문의는 카카오톡 아이디 HBTV1004이고요. 친구 추가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HBTV1004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만 클릭 한번 해주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의 전도까지 진행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